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다양한 피부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아이가 지속적인 그리고 또 반복적인 피부병, 기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아이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던 피부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러지 검사입니다. 그러나 알러지 검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칸디다 곰팡이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높은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칸디다 곰팡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칸디다 곰팡이 알레르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먼저 칸디다 곰팡이 알러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피부병 치료를 받고 간 아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어제 대구에서 진료를 받고 간 봉구 보호자분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보시면 선생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봉구가 털이 났어요 하면서 평생 습관 현재처럼 유지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하여튼 몇 가지 물어보는 그런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봉구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얘는 동경견이라고 우리나라 토종견 중에 한 종인데 중성화된 수컷이고 닷새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코에 증상이 있다가 점점 심해진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코 위에 털이 많이 빠져 있고 염증 반응을 심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얼굴, 피부, 복부에 전체적으로 농피가 심했고 가려움증도 팔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봉구 피부 상태를 보면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게 4월 7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염증 반응이 심해서 털이 막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등 부분도 전체적으로 농성 가피가 형성되어 있고 이쪽 보면 너무 가려워서 긁어서 털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겨드랑이 보면 빨갛게 발적이 심하고 털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배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귀 부분도 염증이 심한 상태였고요. 이 봉구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에서 큰 병원에 한참 동안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상태가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안내해 드리고 뭘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상담 드렸고 그러고 나서 집에서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3개월 만이죠. 보면 코 위에 염증 반응이 있던 것들 다 괜찮아지면서 털이 보송보송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등 부분도 좀 전에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농성 가피가 잔뜩 형성되어 있고 털도 빠져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털이 다 난 그런 상태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 소개를 해드리면 그저께 카톡이 온 건데 얘는 전주에서 내원했던 포메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탄이 피부가 완치에 가깝게 너무 좋아져서 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연락드린다고 아토피 치료 6개월 정도 만에 피부가 많이 좋아지니 정말 기적 같습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고요. 종종 카톡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곳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멀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만 받을 수 없냐고 그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강아지가 오랫동안 기병, 피부병 그런 걸로 고생했다고 그러면 단순히 어떤 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이것저것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초진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고 집에서 이것저것 바꿔주면 제 경험상 오랫동안 피부병을 앓고 있던 그런 애들이 거의 70% 가까이는 호전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다른 병원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네이버에서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검색하셔서 여기 보면 리뷰들이 있습니다. 리뷰를 보시면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치료받다가
점점 악화되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받고 좋아진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계신 분들은 왔다 갔다 자주 치료하는 거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면 대부분 집에서 이것저것 다 바꾸고 그러면서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한 번만 내원해서 상담받고 가시면 집에서 관리하면서 대체로 아이의 피부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되기 멋이더라도 한 번 내원해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캔디다 곰팡이 알러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에서는 아이의 체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러지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알러트 패널 검사가 보호자분들이 결과지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검사를 실시하는데, 먼저 이 검사는 알러지 2를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 알러지 2 검사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은 피부 알러지 검사와 관련돼서 가장 정확한 거는 피부 알러지 검사가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학에서 털을 갖다 바짝 깎고 거기에 알러지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알레르기를 처치하고 그러고 나서 그쪽이 얼만큼씩 붙는지 그런 거 갖다 체크하는 건데, 일단 이런 검사 시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과정 자체가 가느라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 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알러지 이 테스트를 이해할 때 알러지 이 농도와 임상 증상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알러지 반응이 단지 이뮤글로불린 E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연형 반응을 일으키는 이뮤노글로불린지 그리고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뮤노글로불린 E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항원에 대해서도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음식과 알러지와 관련해서는 이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다양한 면역 기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뮤노글로불린 E만으로 음식 알러지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해서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지를 보고 아이는 대강 이런 거에 예민하구나, 그런 정도로 파악하면 아이를 돌보는데 유용할 거고요. 그리고 결과지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알러젠들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 E 수치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얘같이 다른 것들은 높지 않은데 캔디다 곰팡이만 유독 높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캔디다 곰팡이만 높고, 얘도 그렇고, 얘는 뭐 다른 것들도 약간씩 있지만 캔디다 곰팡이도 높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음식 관련된 것들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캔디다 높고 뭐 먼지 진드기 높고, 근데 음식과 관련된 건 대부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알러지 검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름 알러지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따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다른 거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캔디다 곰팡이만 문제가 되고요. 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다른 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캔디다 곰팡이만 이뮤노글로불린 E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캔디다 곰팡이 알러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텐데, 먼저 캔디다 곰팡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캔디다 곰팡이는 효모의 일종이고, 중요한 거는 건강한 동물의 피부, 귀, 구강, 소화기, 비뇨기 이런 것에 그냥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효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캔디다 곰팡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캔디다 곰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균이 왜 과도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느냐,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래서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캔디다 곰팡이가 과잉 증식하면서 기회 감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관리할 때 초점을 맞출 부분은 캔디다 곰팡이가 아니라 캔디다 곰팡이가 과잉되게 된 그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캔디다 곰팡이 이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곰팡이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면역 체계가 이 곰팡이를 침입자로 인식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고, 이런 염증 반응이 가려움증, 피부 손상 이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려움증과 피부 손상 이런 것들이 다시 곰팡이를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상태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발하는 부분은 주로 통풍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꼬리 이런 데들이 호발하게 되고, 그리고 피부가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조성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되어서 더욱 잘 증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칸디다 곰팡이가 감염되면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피부와 관련돼서는 만성적인 가려움증, 붉어짐, 비듬, 각질, 기름기, 털 빠짐, 불쾌한 냄새 이런 것들, 만성적인 피부병이 진행됐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기에도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 소화기나 아니면 전신적인 증상까지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칸디다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칸디다 곰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칸디다 곰팡이가 왜 더 과잉 증식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증식된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피부병이 있을 때 흔히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피부와 장내 원래 정상적인 세균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균층이 원래는 안 좋은 그런 균을 적절하게 억제를 하는데, 그런 억제 기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칸디다 곰팡이가 더 과다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를 사용함으로써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과증식하게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당뇨병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이 좀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양의 문제, 만성적인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칸디다 곰팡이균이 과증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칸디다 곰팡이가 과증식된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는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원인들,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강아지 피부병, 키병, 아토피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건강한 먹거리로도 다 바꿔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내 정상 세균층이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지 몸 전체의 면역력이 건강해지고, 이런 칸디다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과증식되는 것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기본적으로 먹이는 게 좋고, 그리고 피부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병원에서는 아로마 입욕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 아로마 입욕제에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들이 균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몸 전체 면역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몸의 독소를 빼내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피부병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관리,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런 칸디다 곰팡이, 또 말라시아지아 그런 것들이 과잉 증식될 수 있으니까 습도 조절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면역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유해한 균이 과잉 증식되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휴식,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주지 않게 돌봐주고, 또 배치플라워라고 허브 뭐 비슷한 건데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 상태가 심할 경우 항곰팡이제를 투여합니다. 보통은 동물병원에서 말라세지아도 그렇고 이런 칸디다도 그렇고 감염됐다고 그러면 무조건 1차적인 선택지가 항곰팡이제인데, 이런 약물은 몸 전체의 정상적인 균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로마 입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생각보다 약을 투여하지 않아도 아이 상태가 좋아집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구에서 왔던 그 봉구 같은 경우도 피부 전체적으로 농성 반응이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서 걔한테 아무런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정상적인 피부 면역이 되살아나면서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털이 다시 쫙 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식이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칸디다 곰팡이는 당분을 주식으로 해서 증식하니까 먹이에 불필요한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구마, 감자 이런 당분 수치가 높을 수 있는 것은 약간 좀 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선한 식품을 급여하는 게 아이가
건강해지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가 칸디다 곰팡이에 대한 알러지가 심할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피부병은 이런 칸디다 곰팡이 아니면 말라세자, 세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가 문제라고 환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만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걔네들은 원래 피부에 있던 애들이고 얘네들이 왜 과도하게 증식돼서 문제를 야기하냐,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계속 반복하는데 그럴 때마다 원인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원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보호자분들이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많은 영상을 다 보고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강아지가 만성적으로 기병 피부병으로 앓고 있다고 그러면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고 그대로 관리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 자기 병원 홍보안에 그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네이버 지도에서 저희 병원 리뷰 한번 보시면 저희 병원을 다녀가신 보호자분들이 올린 글을 보면 아, 믿을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다음에 또 강아지 피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